매크로차이나 시간입니다. 오늘 중국 증시 오늘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글로벌 증시가 다 빨간불을 켜고 있네요. 자, 중국 증시는 한 1.06% 정도 오름세로 출발이 됐다가 상승폭 조금 더 키우면서 지금 한 1.4% 정도 상승권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국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으로 가보죠. 현정호 주임입니다. 주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한타증권 현정호입니다. 네, 오늘 증시는 좀 반등을 하고 있기는 한데 어제 변동성 너무 심했죠. 대규모 유동성 공급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아주 크게 또 떨어지는 모습이었고 장중의 변동성이 거의 5%에 달할 정도로 이 롤러코스터 장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중국 증시부터 잠깐 좀 점검해 볼까요? 네, 일단 오늘 금요일이만큼 이번 주 그리고 새해부터 지금까지 중국 증시를 한번 좀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좀 그림을 보시면 2016년 이후 상해 종합 증시 지수 차트입니다. 약 14월일 기준으로 18% 정도 하락했고요. 이번 주만 하더라도 지금 오늘 시가를 계산하면 0.8% 하락하는 좀 하락폭을 좀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올해 들어서 좀 다양한 원인이 있었습니다. 유가 급락도 있었는데 새해가 되고 가장 큰 원인은 위안화가 좀 전락 속도가 굉장히 가팔랐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자금들이 이탈에 대한 우려감이 특히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좀 한쪽으로 쏠리는 특성으로 인해서 변동성이 좀 굉장히 좀 확대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 증시가 좀 하락폭이 감소한 가장 큰 원인은 중국 정부가 역외 위안화 시장에 대한 좀 강력하게 개입을 진행하면서 어느 정도 안정을 찾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죠. 1월 25일부터 역외 외환 시장에서 참가하는 은행들이 예금에서도 현재 시중은행과 같은 지급 중비율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위안화 절하를 노리고 좀 들어왔던 투기 세력들에게 좀 굉장히 강력한 제재를 취한 것으로 이로 인해서 증시 하락을 좀 멈추는데 좀 주요했던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특히 이번 주 들어서 가지고는 산업자본들이 좀 저가 매수세와 함께 인민은행이 지금 지속적으로 은행들의 여갈피를 통해서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좀 반등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악폭이 컸다는 점 그리고 이틀간의 반등을 통해서 차익 매물 실현 욕구가 좀 많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좀 위험 요인으로 볼 수 있는 게 홍콩 증시 하락이 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좀 수요일 그리고 목요일 양일간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일 시황을 좀 말씀드리면은 장중에 변동성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중에 5% 이상 넘는 변동성을 보였는데 일단 2% 정도 하락 출발했던 증시가 장중 오전장 기준으로 해서 오전장에서 반등을 했는데 그 이유는 국가급 자금이라고 할 수 있는 중권금융공사라든가 중앙회계공사가 좀 저가 매수에 개입했다는 소식이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유가가 지속적으로 폭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 둔화 우려감도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홍콩 달러가 굉장히 좀 가치자가 심각하게 그리고 급격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유동성 공급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있으면 춘절이 돼서 이제 자금 이탈 우려가 좀 있으면서 어제는 좀 하락한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대내적으로는 위안화 환율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상해 증시에 대한 내적인 우려감은 좀 어느 정도 덜었다고 보이고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데요. 근데 외적으로는 지금 유가가 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홍콩 증시 하락이 좀 멈추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은 어느 정도 열려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일단 바닥을 논할 수가 좀 없네요. 일단 유동성 네. 공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시장이 뭐 지준율이라든가 이 금리나 뭐 이렇게 조금 더 강력한 그 부양책을 기대를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게 또 충족이 또 많이 안 돼서 실망 매물도 좀 나온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역시 뭐 예측을 하기가 어려운 그 증시입니다. 이 중국 증시에서 그렇다면은 어떤 종목군들을 봐야 되는지 지금부터 살펴봐야 될 텐데요. 자, 오늘의 이야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오늘 말씀하신 대로 변동성이 커지는 시장에서는 향후 그리고 투자자들이 성장을 좀 굉장히 높게 쳐주는 산업군 내에서 종목을 선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한번 중국 당뇨병 시장에 대해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재 중국 내 당뇨병 인구 자체가 1억 1,000명입니다. 이는 전 세계 환자 수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요. 굉장히 큰 시장인데, 현재 이 부분 말고 현재 단순한 당뇨병만 아닌 뭐 위험군 그리고 전 단계 인구까지 포함할 경우 중국 전체 인구의 약 별반에 조금 못 미치는 45% 정도 되는 인구 약 6억 명이 현재 당뇨병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당뇨 전 단계의 경우 대부분 약 10년 안에 2형 당뇨병으로 좀 전환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가지고 현재 당뇨병 시장은 좀 지속적으로 커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통계 수치를 좀 보시면요. 13년 기준으로 현재 성인들의 당뇨 발병률이 약 11.6% 정도입니다. 이를 수치를 좀 보시면 과거 대비 좀 계속적으로 증가한 부분이 있는데 이 이유 첫 번째는 국내도 마찬가지지만 중국이 빠르게 고령화 그리고 도시화되면서요. 식습관 변화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당뇨병 환자가 증가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한번 볼 수 있는 게 과거에는 주요 사망 원인 자체가 뭐 전염병이었는데 최근에는 식품 관련 그리고 만성 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 고혈압 그리고 비만 등으로 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에서 약 3억 명 정도가 당뇨병을 포함한 만성 질환에 좀 시달리고 있고요. 두 번째 요인은 좀 중국 당국이 관리 체계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세계 평균의 좀 2배에 달하는 소아당뇨가 발병하고 있고요. 당뇨병 진단율 자체가 굉장히 낮습니다. 약 30%라서 지금 당뇨병 발병률 자체는 급격히 좀 확대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게 지금 당뇨병 환자로 안 잡히는 부분들도 조만간 당뇨병 환자로 잡힐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좀 중국 당뇨병 치료제에 대한 시장 전망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늘 되고 있는데요. 현재 당뇨병 치료제 시장 자체의 규모는 중국 내에서 약 4조 원 규모입니다. 특히 이 중에서 인슐린 제제, 투약하는 제제 비중이 약 40%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데, 전체 글로벌에서 당뇨병 시장 규모가 약 40조 원 정도인 걸 보면은 10% 정도 시장 규모밖에 안 돼 있습니다. 이는 현재 중국의 인구 규모나 당뇨병 환자 수 그리고 향후 당뇨병 환자로 전환될 당뇨 전 단계 환자까지 생각하기보다는 굉장히 적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원인은 앞서 말씀드린 현재 진단율 자체가 굉장히 낮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현재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작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고, 당뇨병 인구가 향후에는 좀 증가 폭이 가파르게 늘지는 그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단율이 올라가는 만큼 좀 상향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 당뇨병 치료제 시장은 약 연평균 약 10% 이상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인구가 많다 보니까 뭐 중국의 당뇨병 인구가 전 세계의 3분의 1을 차지를 한다고요. 그만큼 상당히 좀 많은 그 분들이 지금 당뇨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식단이 또 많이 지금 경제 발전과 함께 서구화가 되고 있고 또 도시화, 고령화로 인해서 그렇게 좀 되는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또 이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종목군들이 주식시장에는 있을 텐데요. 오늘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네, 오늘 말씀드린 종목은 통화정보제약입니다. 현재 중국 최대 인슐린 제약사고요. 1992년에 설립됐습니다.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과거 중국 과학기술부에서 주도한 횃불 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뭐 하이테크 기업을 정부로부터 좀 지원을 과감하게 받았었는데요. 이 중점 추진 하이테크 기업 중 하나였습니다. 이후에는 뭐 중의약 부분, 양약 그리고 바이오 제품의 생산 및 판매 사업을 통해서 기업 규모를 확장하였고요. 현재 대표 상품은 인슐린 제제인 간스린입니다. 이를 통해서 인간 인슐린 생산 기술을 확보한 중국 내 최초 기업이고 현재는 중국 내 최대 인슐린 생산 기술을 보유한 중국 내 대표 브랜드 회사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이 회사가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중국 로컬 업체 중에서는 가장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 내 최초 기업이기도 하고요. 최대 인슐린 생산 기지를 보유하기도 했던 만큼 중국 내에서 인슐린 사업 자체가 고성장을 구가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다국적 제약사들이 굉장히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뭐 다국적 제약사를 제외한다면 로컬 업체들 중에서는 브랜드는 통화정보제약이 제일 높고요. 또한 지속적으로 자체 제품 라인을 계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대만의 혈당기 제조업체인 화강생물을 인수하기도 했고요.
어, 스위스 입소메드사의 최신형 주사바늘 중국 내 독점권을 확보하기도 하는 등 현재 제품 라인업 자체를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좀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현재 기존에 단순히 제약을 파는 거에서 멈추지 않고요. 현재 만성병 플랫폼을 구축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만성병 플랫폼 구축 단계는 이사 지원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환자를 유치하고요, 관리를 하기 위한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 아까 말씀드린 혈당계 조절제 이술을 통해 최신형 혈당계를 사용해 현재 빅데이터를 수집해 질병 관리를 실현할 목표를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 성장성도 어느 정도 템포대를 마련을 했습니다. 실적 부분을 보시면은 현재 작년 2015년 순이익은 현재 약 7에다 80% 정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시장에서 예측했던 수치를 굉장히 크게 상회했는데요. 그 중에서 지분 매각을 통한 시세 차익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약 3,100만 위안 정도의 순이익이 창출됐고요. 이 일을 제외하더라도 실적치가 굉장히 크게 확대됐습니다. 이 이유는 지분 매각을 통하고 다음에 매출 규모가 확대되면서 오히려 이익률 자체가 상승했고 판매비와 관리 비용이 좀 감소했는데요. 현재 판매비와 관리 비용이 감소한 만큼 향후에도 안정적으로 그리고 수익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 통화 동보제약 하면 내수뿐만 아니라 수출에서도 지금 성장 잠재력이 엿보인다는 점에서 투자 매력이 좀 높은 그 종목으로 꼽히는데요. 주가는 최근에 이제 시장 하락과 함께 같이 하락했다가 최근에 바닥을 만드는 그 과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네, 일단 통화정보제약 같은 경우에는 산업 자체가 성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최근에 상해 지수가 하락폭이 굉장히 컸었는데요. 오히려 그 하락보다는 덜 하락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약 12% 정도 하락하긴 했는데 상해 증시가 18% 이상 하락한 걸 비교해 봤을 때는 사실상 굉장히 수익률 측면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성과를 보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그 수출 부분도 지속적으로 가시화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인슐린 제품 자체가 40개국에 수출되고 있고 현장 감사를 통화했고요. 특히 동유럽 지역, 폴란드, 벨라루스 등의 18개국에 현재 수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원료의약품 생산 라인은 현재 EU 인증을 취득하고 있는 단계고요. 이를 통해 수출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수출 시장에서 성과는 현재 당초 예상을 좀 뛰어넘는 성장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품 자체로 보더라도 현재 글로벌 인슐린 시장 자체는 연평균 6.1% 성장하고 있는데 제품이 두 가지로 좀 나뉜다고 보시면 됩니다. 2세대 인슐린이 있고 3세대 인슐린이 있는데 현재 다국적 제약사들은 인슐린 유도체 또는 합성 인슐린 등으로 불리고 있는 3세대 인슐린을 개발하고 여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이 통화동부제약 같은 경우에는 2세대 인슐린을 동유럽에 수출하고 있는데 현재 마찬가지로 3세대 인슐린을 준비하고 있고요. 현재 임상 자체는 14년 6월부터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사항으로 보면 올해 상반기에는 3세대 인슐린 임상 연구가 마무리될 걸로 보이고요. 이렇게 되면 주가 상승에 현재 긍정적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중국 내 시장을 좀 본다면 2세대 인슐린이 현재 주력 제품인데 2세대 인슐린 시장에서는 약 16%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3세대 인슐린 시장에서 글로벌 제약사들과 어느 정도 경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정보제약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무기 자체가 국내 제약사 중에서는 브랜드가 가장 높다는 거고요. 가격이 글로벌 제약사들에게는 15% 이상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내 최초 인슐린 제제를 생산한 기업으로 위상 자체가 높고 브랜드 이득은 높고요. 그리고 2세대 시장 자체에서는 낮은 가격을 무기로 다국적 제약사들을 따돌리고 시장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세대 인슐린 시장에 진입하게 되면 같은 그림이 좀 그려지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렇게 된다면 가격은 낮고 높은 브랜드를 가지고 현재 다국적 제약사들이 어느 정도 독점하고 있는 시장에 대한 성과가 충분히 나올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중간에 잠깐 언급드린 현재 만성병 이약 플랫폼으로서의 성장 부분을 진짜 굉장히 좀 기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연보 같은 경우에는 당뇨병 플랫폼을 구축을 어느 정도 마무리 지었습니다. 대만사를 인수하기도 했고요. 스위스 입소면서부터 인슐린 판매에 대한 동적분을 향후 5년간 확보한 만큼 현재 이를 통해서 데이터 관리 그리고 환자와 건강
교육을 추진해서 당뇨병 관리 분야에 대해서는 그 경쟁력을 좀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격 전략 좀 세워볼까요? 지금 보시면은 동부대 같은 경우는 시장 반응 시 오히려 시장 수익률을 뛰어넘는 굉장히 높은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락 시에도 보면은 증시 대비 굉장히 좀 평가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는 23.5 이하에서는 충분히 매수를 노려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22한 그리고 목표가는 40이한 정도로 책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정호 주인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1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